니체는 사랑에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광기가 섞여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광기 속에서 너는 가장 중요한 신호를 제일 늦게 본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너도 이미 느끼고 있다.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연락은 아직 오고 만나기도 하고 겉으로 보기엔 헤어진 것도 아니다. 그래서 너는 스스로를 설득한다. 내가 요즘 조금 예민한 거겠지. 연애가 원래 처음 같을 순 없잖아. 근데 남자의 이 자기 위로가 시작되는 순간 여자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조용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은 항상 먼저 거리를 재기 시작한다. 여자가 이별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바꾸는 건 연락의 양이 아니라 연락의 결이다. 예전에는 네가 톡을 보내면 몇 분 안에 답장이 왔다. 잠깐 씻고 다시 얘기하자. 회의 끝나고 나서 바로 연락할게. 지금은 다르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애매한 상태로 몇 시간, 몇십 시간이 지나간다. 그리고 결국 돌아오는 건 짧디 짧은 한 줄이다. 미안, 요즘 정신이 좀 없었어. 요즘 톡 잘 못 봐. 너도 안다. 그 와중에도 인스타 스토리는 잘만 올라오고 친구들 스토리에는 댓글도 잘 다는 걸 본다. 근데 유독 너한테만 정신없음이 심해졌다. 여기서 첫 번째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다. 여자의 바쁨은 절대 전체가 아니다. 특정 관계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정말 마음이 남아있는 대상에게 여자는 바쁘다는 말 뒤에 최소한의 안심 신호를 같이 보낸다. 오늘은 좀 힘들어서 그런데 그래도 내일 얘기하자. 답이 늦어도 오해하지 마. 요즘 상황이 좀 그렇다. 지금 너는 그 최소한의 안심 신호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 두 번째 조용한 변화는 말투의 온도다. 이별을 준비하는 여자는 말을 먼저 바꾼다. 예전에는 오늘 진짜 힘들었어 유유. 너 목소리 듣고 싶다. 이렇게 감정이 들어간 문장이 많았다. 지금은 어때? 응, 나중에 얘기하자. 짧은 단답, 마침표, 건조한 리듬, 이모티콘이 사라지고 하트, 눈물, 귀여운 말투가 줄어들고 대신 그냥 보고용 문장만 남는다. 집 도착, 이제 자야 돼, 내일 바쁠 듯. 진화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투자라는 건 단순히 가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세세하게 나를 설명하고 공유하느냐에 가깝다.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의 하루를 디테일하게 풀어놓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너에게 투자하는 감정 에너지를 회수하고 있다는 뜻이다. 말투의 온도는 냉정하게 말하면 투자 철회 통보서다. 세 번째 변화는 만남의 구조다. 연락은 여전히 오고 만남도 계속 있긴 하다. 그래서 너는 혼란스럽다. 이별을 준비한다면서 왜 계속 만나? 여기서 중요한 건 만나는지 여부가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 만나느냐가 바뀐다. 예전에는 너를 보기 위해 하루를 통째로 비웠다. 그날은 나 너랑 보내고 싶어. 주말, 휴일, 쉬는 날의 중심에 네가 있었다. 지금은 이런 식이다. 그날은 이미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그럼 네가 이 동네로 오면 끝나고 잠깐 얼굴만 보자. 쉽게 말해. 너는 이제 하루의 메인이 아니라 남는 칸에 끼워 넣는 일정이 된 거다. 만나는 횟수만 보고 있으면 절대 안 보인다. 하루 안에서 네가 차지하는 비중을 봐야 한다. 네 번째 조용한 변화는 갈등을 처리하는 태도다. 관계에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싸움은 힘들어도 우리 어떻게든 다시 붙어보자 라는 엔진이 달려있다. 그래서 싸우고 난 뒤에 눈물, 전화, 장문톡이 오간다. 우리 이렇게 끝내긴 싫어. 이번엔 진짜 잘해보자. 근데 이별 준비 단계에선 싸움이 오히려 차분하다. 그냥 서로 생각할 시간 좀 가지자. 이걸 지금 당장 다 풀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겉으로는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말이다. 하지만 속뜻은 단순하다. 여기에 더 이상 에너지 쓰고 싶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줄었다. 다섯 번째 변화는 미래에서 너를 빼는 방식이다. 이건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운 시그널이다. 예전에는 나중에 우리 해외여행 가자. 우리 나중에 이런 집 살고 싶다처럼 문장 안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들어있었다.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해봐라.
나 나중에 혼자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어. 나 결혼 안 해도 그냥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말 그대로면 그냥 자기 삶에 대한 얘기다. 하지만 진짜 포인트는 그녀의 상상 속 미래에서 너의 자리가 이미 지워지고 있다는 거다. 지금도 너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그래도 현재는 나랑 만나고 있잖아. 그래, 현재는 아직 안 끝났다. 근데 이별은 항상 미래에서 먼저 시작된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 사람과 계속 가는 그림이 사라지는 순간 이미 이 관계는 예전 그 관계가 아니다. 너만 모를 뿐 이별은 서서히 진행 중이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핵심 인사이트다. 이별을 준비하는 여자는 소리 지르지 않는다. 말투, 시간, 미래 이야기 속 디테일을 바꾸면서 조용히 빠져나간다. 그리고 덜 알려진 해석 하나를 더 얹자. 관계 심리학에서는 이 과정을 정서적 이탈, emotional withdrawal 이라고 부른다. 몸은 여전히 곁에 있어도 마음과 계획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걸어 나가는 상태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거다.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건 진짜로 아직 살아있는 관계냐? 아니면 이미 절반 이상 떠나버린 사람의 뒷모습이냐? 여자가 진짜로 이별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행동이 거의 패턴처럼 반복된다. 너는 그 패턴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걸 성숙함이나 바쁨이라고 착각하고 넘긴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이다. 양이 아니라 질이다. 예전에는 한 번 만나면 하루가 통째로 너희 둘을 위해 쓰였다. 카페, 식사, 산책,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루트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떠올려 봐라. 나 오늘은 피곤해서 올해는 못 있어. 한두 시간만 보자.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만나긴 하는 사이다. 하지만 실제 구조는 내 삶 다 돌린 뒤 남는 조각에 너를 잠깐 끼워 넣는 사이로 떨어져 있다. 너는 그걸 또 좋게 해석한다. 그래도 바쁜 와중에 나를 보려고는 하는 거잖아.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완전히 잘라내기 전까지 유지하는 최소한의 예의에 가까울 수 있다. 두 번째 패턴은 약속을 깨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예전에는 약속을 취소하면 미안함이 훨씬 더 컸다. 진짜 미안해. 내가 다음에 꼭 만회할게. 이 말 속에는 너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불안이 있었다. 이제는 분위기가 다르다. 그날은 나 힘들 것 같아. 우리 그냥 다음에 보자. 사과는 있지만 예전만큼 절박하지 않다. 대신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상황을 덮어버린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 정말 붙잡고 싶은 관계라면 사람은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쉽게 끝내지 않는다. 세 번째 패턴은 연락의 공백을 관리하는 태도다. 이별 준비 단계에서 그녀는 연락 없는 상태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한다. 카톡이 하루 이틀씩 끊겨도 예전처럼 불안해하거나 미안해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 공백 동안 그녀는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네가 없는 하루의 루틴을 강화한다. 회사 사람들과 더 자주 어울리고 새로운 모임에 나가고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나서 툭 이렇게 말한다. 요즘 그냥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아서. 너는 그 말을 요즘 힘들구나. 내가 더 힘이 돼줘야지로 해석한다. 하지만 실제 의미는 연락 없는 상태도 나쁘지 않더라에 가깝다. 네 번째 패턴은 갈등 이후의 온도다. 아직 애정이 남아있는 싸움은 뜨겁다. 울고 화내고 서운함을 쏟아내면서도 결국 결론은 그래도 우리 잘해보자 쪽으로 향한다.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려 하고 어떻게든 매듭을 지으려 한다. 하지만 이별을 준비하는 싸움은 다르다. 겉으로는 아주 차분하다. 이런 문제는 우리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것 같아. 서로 너무 다른 것 같아서 굳이 끝까지 싸우고 싶지는 않아.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고 성숙한 것처럼 들린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여기에 더 이상 힘쓰기 싫다는 냉기가 숨어 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이탈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가 사라질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다섯 번째 패턴은 미래 이야기에서의 삭제 작업이다. 여자는 미래를 말할 때 마음의 방향을 숨기지 못한다. 예전에는 우리 나중에 여행 가자,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처럼 네가 당연히 포함된 문장을 썼다. 지금은 나만 남는다. 나 나중에 혼자 살아보고 싶어. 나 요즘은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혹은 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진짜 결혼까지 갈 사이는 아닐 수도 있잖아. 이 문장은 고민이 아니라 사실상 예고다. 나는 이미 이 관계를 평생 그림에서 빼고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다. 여섯 번째 패턴은 주변 사람들에게 너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한때 그녀는 친구들에게 널 이렇게 소개했을 거다. 우리 남자친구 진짜 웃겨. 우리 오빠 진짜 착해.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함께 너라는 존재를 자랑처럼 풀어냈다. 이제는 설명이 흐릿해진다. 그냥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긴 해. 뭐 아직은 잘 모르겠어. 좋은 사람인데 우리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설명이 구체적일수록 그 관계는 머릿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다. 설명이 애매하고 추상적일수록 언제든 정리해도 괜찮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중이다. 일곱 번째 패턴은 좋은 사람 프레임으로 너를 포장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자는 진짜로 싫어진 사람을 굳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냥 별로야, 나랑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끝낸다. 근데 이상하게 너한테는 이렇게 말한다. 넌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너무 잘해줬어. 이 말은 칭찬이 아니다. 곧 떠날 거라서 미리 양심을 방어하는 장치에 가깝다. 조선시대 왕도 유배 보내기 전에 신에게 꼭 이런 말을 건넸다. 그대의 충성은 내가 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다.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고 말은 그저 죄책감을 줄이기 위한 포장일 뿐이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핵심 인사이트다. 이별을 준비하는 여자의 조용한 변화는 항상 성숙함과 합리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그래서 내 귀에는 우리를 위한 고민처럼 들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한 퇴각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훨씬 많다. 마지막으로 덜 알려진 해석 하나만 더 얹자. 관계 연구에서 말하는 quiet exit, 조용한 이탈 전략이 바로 이거다. 큰 싸움, 폭발, 눈물바다 없이 상대가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방식. 지금 너는 그 전략의 대상이 되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아직 사귀고 있잖아. 지금 당장 헤어지자는 말은 안 했잖아.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건 진짜 관계냐? 아니면 이미 반쯤 무너진 껍데기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이별을 막는 기적이 아니라 네가 어떤 남자로 남을 거냐다. 대부분의 남자는 판이 기울어졌다는 걸 눈치채는 순간 본능적으로 두 가지 극단 중 하나로 튄다. 하나는 더 잘해주기 모드, 이벤트, 선물, 장문 메시지, 눈물 섞인 호소. 다른 하나는 갑자기 차갑게 끊기 모드. 나도 너 필요 없다.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하면서 자존심으로 버티는 모드다. 둘 다 본질은 똑같다. 상대의 선택에 맞춰 휘둘리는 반응일 뿐 내 프레임은 여전히 없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건 완전 다르다. 이미 기울어진 판 위에서 네가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이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건 이 관계의 온도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거다. 아직 우리 사이 나쁘지 않아. 그래도 가끔은 예전 같을 때도 있어. 같은 애매한 위로를 버려야 한다. 딱 이렇게 말해봐라. 지금 이 관계는 예전만큼 뜨겁지 않다. 이 문장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너는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판을 읽는 사람이 된다. 조선시대 장수들도 이미 진 전투에서 끝까지 이길 수 있다고 우기지 않았다. 언제 후퇴해야 다음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지 그 타이밍을 읽는 게 살아남는 기술이었다. 연애에서도 똑같다. 이 관계가 예전만큼의 힘을 잃었다는 걸 인정해야 여기에 쏟을 에너지를 줄이고 다른 곳으로 돌릴 선택지가 생긴다. 두 번째로 너의 일상을 다시 중앙에 가져와야 한다. 이별을 준비하는 여자를 붙잡으려고 할수록 너의 하루, 내 루틴, 내 목표는 전부 뒤로 밀린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내가 뭘 해야 하지가 아니라 오늘 그녀가 나한테 연락할까부터 떠오른다. 이 상태가 바로 프레임이 무너진 상태다.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리셋해야 한다. 운동, 일, 공부, 프로젝트, 돈 관리, 친구 관계 하나씩 다시 내 중심으로 가져와라. 오늘 내가 해야 할 것들,
리스트를 실제로 써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그 리스트 안에 그녀에 대한 대응은 최대한 뒤쪽에 둬라. 이건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니다. 나는 누군가의 감정에 매달린 파생 상품이 아니라 나 스스로 완전한 삶을 가진 남자다. 라는 선언이다. 세 번째로 경계선을 다시 긋는 연습을 해야 한다. 여자가 이별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자주 쓰는 카드가 있다. 당장 헤어지자는 건 아니야. 그냥 요즘 복잡해서 우리 관계에 확신이 없다는 거야. 이 말 뒤에 이어지는 건 보통 이거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처럼 지내보자.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는 함정에 빠진다.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상태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더 불안한 입장으로 내려간다. 프레임을 가진 남자의 대답은 다르다. 너 마음이 복잡한 건 이해한다. 근데 나는 이런 식의 애매한 관계를 오래 끌 생각은 없다. 조금 지켜보되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나는 내 쪽에서 정리하겠다. 이 말은 협박이 아니다. 나도 선택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선언이다. 네 번째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너의 질문은 항상 이랬다. 어떻게 해야 얘가 다시 예전처럼 날 좋아할까? 이 질문은 전제부터 틀렸다. 상대의 감정을 100% 네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이 깔려 있다.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 이 정도로 온도가 떨어진 관계를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이유는 뭐지? 이 관계가 끝나면 내가 잃는 건 정말 이 여자 한 사람인가? 아니면 연애 중인 나, 버려지지 않은 나라는 자존심의 마지막 조각인가? 이 질문이 불편할수록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건 사람이라기보다 상태와 타이틀일 가능성이 크다. 다섯 번째로 이별 가능성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남자는 이걸 끝까지 피한다. 헤어진다는 상상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다. 그래서 마음속에서조차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지 않는다. 근데 진짜로 필요한 건 정반대다. 최악을 한 번은 끝까지 상상해봐야 그 공포가 줄어든다. 이번 달에 이별을 한다고 가정하면 내 생활비, 집, 일, 인간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건가? 연락 습관, 데이트 습관이 사라진 자리에 난 무엇을 채울 건가? 이걸 냉정하게 써보는 순간 너는 깨닫게 된다. 아, 내가 무서워했던 건 이 여자 자체가 아니라 이 여자가 떠난 뒤에 텅 빈 내 일상이다. 여섯 번째로 이 관계에서 배운 걸 다음 판에 그대로 가져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와 해야 한다. 너는 이미 여러 번 비슷한 조용한 변화를 겪어봤을 거다. 연락이 줄고 만남이 줄고 말투가 건조해지고 미래에서 네가 빠졌던 경험들. 문제는 매번 똑같이 반응했다는 거다. 못 본 척, 괜찮은 척, 조금 더 잘해주면 돌아오겠지 하면서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같은 결말로 갔다. 이번 판에서 진짜로 바꿔야 하는 건 그녀의 마음이 아니라 너의 반응 패턴이다. 마지막으로 덜 알려진 관점 하나 더. 관계 심리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버티고 상처받는 경험을 반복할 때 나중에는 신호를 봐도 그냥 체념하게 되는 상태다. 어차피 또 떠나겠지. 어차피 나는 늘 이런 식이야. 지금 이 순간 너는 그 무기력으로 들어가기 직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자. 이번에도 똑같이 아무것도 안 한 채로 당하고만 있을 거냐? 아니면 이번만큼은 진짜로 신호를 읽고 내 프레임부터 다시 세우는 남자가 되어볼 거냐? 선택은 항상 그리고 끝까지 내 쪽에 있다. 여자의 이별은 문자 한 줄, 통보 한 번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이미 그 전에 수십 번, 수백 번의 작은 변화로 충분히 예고가 되어 있었다. 답장이 느려지고 말투가 건조해지고 만남이 줄고 미래 이야기에서 네가 빠지는 그 순간들 말이다. 너는 그걸 다 봤다. 근데 설마 괜찮겠지 하면서 일부러 눈을 감았다. 마음이 식는 신호를 못 본 게 아니라 보고 나서도 아무 행동도 안 한 게 진짜 문제다. 여자의 조용한 거리두기는 우연이 아니다. 그건 너라는 관계에서 에너지를 회수하겠다는 아주 계산된 움직임이다. 연락의 공백에 적응하고 네가 없는 주말과 휴일에 익숙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를 흐릿하게 소개하고
미래 계획에서 슬쩍 너를 지워나가는 것. 이 모든 게 모였을 때 이별 통보는 그냥 마지막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로 배워야 할 건 어떻게 하면 이별을 막을까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신호를 보는 순간 나부터 다르게 반응할까가 핵심이다. 붙잡는 말, 구걸하는 행동, 끝없는 자기 변명 대신 관계의 온도를 인정하고 내 삶의 중심을 되찾고 애매한 상태를 질질 끌지 않겠다는 내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것. 여자가 떠날지 말지는 네가 정할 수 없다. 하지만 떠나는 판 위에서 어떤 남자로 남을지는 항상 네가 정할 수 있다. 조용한 변화를 모른 척하며 또 한 번 당하고 지나가는 남자로 남을 건지,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신호를 보면 눈 돌리지 말고 그때부터 내 프레임, 내 일상, 내 기준을 다시 세우는 남자가 될 건지. 이 선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이걸 듣고 있는 바로 너의 몫이다.